그게 내가 믿는 true skill 내는 우지 true frequency fact and rhythm respect is key 진심은 loud noise is weak 모든 분석엔 소리 기들지 얘는 우지 true 사실 블랙 컴뱃이 선수들 여러 번 안았어요. 이건 진짜예요. 왜냐면 저는 지금 블랙 컴뱃이 국내 단체 중에 1위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연예인병에 걸려버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실제로도 굉장히 많고 그것도 걸릴 만한 애가 걸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쟤는 뭐지?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아, 근데 블랙컴뱃이 사람을 미치게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박수 받고 막 사진 찍어가고 이러면은 좀 사람이 바뀌기 쉽긴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블랙컴뱃의 후광을 등에 업고도 진짜 안 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뭐 대체적으로 예를 딱 들면 손유창 같은 애들 너무 착해요. 그 친구는 정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. 챔피언이 됐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저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막 트래시 토크 같은 거 하잖아요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야 저거 얼마나 힘들까 쟤. 저런 말 못하는 애인데 얼마나 힘들까.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이제 지금부터는 이승철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챔피언십 이야기. 최근에 인터뷰 정석 기자님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원래 목표가 원에서 뛰는 거라고 하셨어요. 네. 근데 보통 100이면 100 다 UFC에서 뛰는 게 목표거든요. 근데 원이라는 목표를 처음부터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일단은 사실 뭐 당연히 체급적인 문제도 영향이 컸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합팀 했을 때 진짜 센 형들이 많았어요. 뭐 창호 형이나 태균이 형 진짜 이런 강자들이 많았는데 뭔가 묘하게 이렇게 소문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UFC는 생각보다 좀 실리가 없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. 거긴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빡세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세계 압도적인 1위 단체인데 파이트머니를 압도적으로 주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원 챔피언십은 일단은 그 무대 자체도 그거는 뭐 취향이긴 하지만 완전 제 취향이었고 그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일단 체급적인 문제랑 뭐 제가 엄청 친분이 가까이 있진 않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김재웅 선수나 또 이제 최근에 원일이 형은 얘기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파이트머니가 오히려 더 센 것 같아서 좀 거기로 처음부터 가고 싶었습니다. 우리랑 같이 훈련하는 애들이 이미 파이트머니를 많이 봤던 애들이었어.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원일이, 뭐 재웅이 이렇게 원에서 돈을 많이 봤던 애들이었으니까. 원을 가고 싶다는 목표는 사실 플래시 선수 개인적인 생각이었잖아요. 관장님은 UFC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고 계시잖아요. 알죠. 그러면 UFC를 가야 된다, 원 가는 게 아니라 원 계약 문제도 많다 이런 좀 조언은 안 해주셨었나요? 처음에 승철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진 않았어요.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랑 같이 훈련하던 팀원들 중에 뭐 원일이나 재웅이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 파이트머니 워낙 많이 받으면서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 뭐 한 경기 뛰면 UFC 이제 가가지고 뭐 몇 경기 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그 친구들은 뭐 어차피 랭커였으니까요. 그렇긴 했지만 사실 원 챔피언십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. 근 한 1, 2년 된 것 같아요. 뭐 계약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이트머니 많으면은 안 써주고 저희는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랬는데 저희가 UFC를 선택하지 않고 원 챔피언십을 가게 된 건 일단은 그냥 아예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저희 매니지먼트가 페어텍스예요. 원 챔피언십 최대 스폰서 페어텍스. 요번에 승철이 시합도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는데 저희는 잡아달라고 하니까 매니지먼트에서 거의 뭐 강제로 잡아왔어요.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매니지먼트 입김이 좀 많이 센 편이에요.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원으로 가는 거지. 저희는 그 매니지먼트가 저희가 진짜 뭐 한국에서 예전에 뭐 했던 뭐 매니지먼트들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. 저희가 지금 RTU를 3번 거절했단 말이에요. RTU 오퍼를 3번을 다 받았는데 3번을 다 거절했어요. 그럼에도 저희가 원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UFC 갔던 선수들 있잖아요.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금 띄고 뭐 세금 환급 받는다고 쳐도 세금 띄고 뭐 훈련 뭐 비용 빼고
뭐 시차 적응하려고 뭐 가서 뭐 들어가는 돈 이런 거 빼놓고 나면 야 이럴 거면 블랙컴뱃 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지금 선수들이 처음에 부르는 파이트 머니의 비용 자체는 UFC가 좀 크다고 치더라도 부수적인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UFC보다 차라리 블랙컴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UFC 갈 정도 선수가 블랙컴뱃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UFC 가서 지금 받는 돈보다는 블랙컴뱃이 더 많이 줄 거예요. 그리고 UFC는 내가 랭킹이 막 이렇게 올라가도 벨랄 같은 선수만 봐도 파이트머니가 일단 인지도가 없으면 파이트머니 자체가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캐릭터상 인지도를 얻을 캐릭터도 아니고 뭐 트래시 토킹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승철이가 어차피 체급적으로도 UFC 가면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가서 위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막 인지도를 엄청 막 이렇게 받아갈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 맥그리거가 될 수는 없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자. 말리지 않았습니다. 저는 승철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상의를 다 했고 그리고 승철이가 본인이 정한 대로 밀어붙였어요. 아, 그럼 에이전시가 페어텍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네요.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했죠.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원 룸피 4경기를 뛰면서 진짜로 와 페어텍스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냥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4경기 뛰면서 보너스 2경기 받았어요. 아, 네. 좋습니다. 보너스가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? 태국 그 바트로 해서 35만 바트인데 뭐 어림잡아 하나로 1,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경기장이 동남아 쪽이니까 네. 확실히 세금도 덜 떼나요? 세금 많이 안 띱니다. 저 여러모로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. 네. 원정민님이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. 세금이 일단 20%가 안 돼요. 네. 10%대입니다. 아, 세금이요? 10% 중반대를 띄어요. 저는 모든 선수들이 꼭 UFC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계약서 잘 확인하고 가세요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. 원체면 가실 때면 아니요 매니지먼트만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. 일반 팬분들은 절대 모르는 얘기긴 하네요. 이거. 네 지금 저희도 우짐 채널에서 처음 공개하는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질문 한 3-4개를 원챔피언십이 사실 경기를 안 잡아주는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짜왔거든요. 네. 근데 그 페어텍스 하나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네네네.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서 다행이네요. 네. 그냥 요번 저희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없었어요 사실. 그냥 뭐 그러셔가지고 넘겨고 그냥 초크 따서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 챔피언십이라는 단체에서 그 경기를 보고 야 너 10만 달러 계약하자 이럴 만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게 10만 달러 계약을 과연 저희 둘이서 있었으면 가능했을까요? 10만 달러 계약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정확히 어떻게 10만 달러 계약이 된 건지 한 경기에 10만 달러인지 세 경기에 10만 달러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사실 저희도 정확히는 아직 모릅니다. 네. 이번 주 주말에 계약서를 갖고 온다 하셔가지고 아직은 확인을 못했고 그냥 예상하기로는 뭐 당연히 한 경기당 10만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. 정확히 이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희도 그 댓글 보면서 같이 예측하는 정도라서. 이건 또 원챔피언십 저번 경기 승리하시고 이것도 정석 기자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. 관장님께서 진짜 뭐 안 받으시고 나한테 다 해줬었다. 그래서 관장님한테 뭐 하나 해드리고 싶다.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. 어떤 점에서 다 이렇게 나는 받았구나. 난 진짜 도움만 받았구나. 이렇게 느끼셨어요?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파이트머니, PT 이런 거 그냥 싹 다 제가 그냥 받고 있습니다. 사실 PT는 제가 체육관에서 하는 건데도 그냥 제가 100% 다 받고 있고 파이트머니도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으셔가지고 네. 지금 12전 뛰는 동안 한 번도 네, 한 번도. 관장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아까 승철이 운동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죠. 승철이가 어디 사는지도 말씀드렸죠. 네.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그냥 진짜 저 하나 보고 저한테 운동 배우겠다고 와갖고 그래서 뭐 체육관 끝나고 청소시킵니다. 체육관 끝나고 청소시키고 아니, 그거 뭐 1시간 아닌가요? 해봤자? 한 30분. 체육관 끝나고 청소시키고 그리고
수업은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.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시키는 게 일단은 성격상 제가 수업을 해야 되고 맡겨놓으면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 뭐 얘 파이트머니는 지가 열심히 싸워서 번 돈인데 제가 뭐 굳이 뭐 PT도 지가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돈인데 제가 뭐 굳이 제자들 뭐 PT 한다고 체육관 1시간 뭐 몇 시간 쓴다고 해갖고 제가 그거 뭐 몇 프로 뛰어갖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거 그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얘가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. 파이트머니 안 뛰고 PTB 안 뛰고 이거보다 지 밥값이 더 나가요. 아, 밥도, 네, 밥도. 사주시나요? 예. 5년 동안 계속. 네. 지 밥값이 더 나가요. 진짜요? 그럼 점심 저녁 이렇게 다. 아니 저녁은 저녁 못 네. 먹어요. 저녁은 너무 늦어서 바로 집으로 가고 네. 점심에만 예린이도 체육관에 있을 때는 제가 다 사줘요. 와. 뭐 그냥 애들 아니 얘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. 그리고 제가 요새 승철이한테 상담 같은 거를 좀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승철이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체육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체육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나 이런 스킬들을 좀 익혀놓고 체육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알려주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조금 더 손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비품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알려주는 편이고 그렇게 지금부터도 조금씩 이제 선수를 그만뒀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르치고 있어요. 이거 아버지 아니신가요? 거의 그렇죠. 진짜.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? 많이 나죠. 제가 83년생 올해 43입니다. 좀 있으면 44대요. 동안이시네요. 그렇지. 43이라서 진짜로 제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예린이만한 딸이 있죠. 이 DK짐이 어떻게 보면 작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 진짜 단단하네요, 진짜. 이 안에 끈끈하고 진짜. 저희도 큰 팀이 될 수 있었어요. 왜냐면 저희 쪽으로 운동하겠다고 찾아오는 선수들도 되게 많았고 연락 오는 선수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타 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있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운동할 때를 구한다. 그러면은 그쪽 감독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선수를 받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그냥 타팀에서 운동했는데 저 여기 와서 운동하고 싶습니다. 전 절대 안 받아요. 그냥 그 팀 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그 팀하고 뭐 안 좋아서 나왔다. 그러면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 팀에서 안 좋아서 나오면 저희 팀에 가서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키워서 데리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거의 타팀에서 오는 선수들은 거의 안 받고 그리고 타팀에서 오는 선수들이 있더라도 그 감독님하고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저랑 그 감독님이랑 연락을 하고 나서 어차피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거의 다 아니까요. 전화 한 통 해보고 근데 좀 그런 감독님들이 있거든요. 그 친구 제가 운동 열심히 가르치는 친구인데 지 뭐 이사를 그쪽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감독님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받아요. 그런 선수들. 그래서 저희 팀을 안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 그리고 저희 지금 아마추어들 시합 뛰는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뭐 승철이 예린이 뒤로는 제가 사실 뭐 프로를 더 키우고 그럴 생각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. 나중에 임마 네가 지도자 되면 네가 그때 가서 네가 키워. 나는 너희까지만 키울래. 니네 둘 신경 쓰는 것도 힘들어. 아니 밥 먹이래 하나 더 늘면 너무 힘들어요. 저희가 원래 30분을 촬영하려 했는데 50분이 이렇게 지났어요. 또 꽤 재밌게 흘러간 것 네. 같아요. 근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뚱관장님의 비밀 채널이 하나 있는 걸 또 그거 비밀도 안 됩니다. 그래요? 네. 그거 홍보하는 시간을 한번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저희 네. 부캐랑 본캐는 아주 명확하게 분리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근데 그 채널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. 안 됩니다. 거기에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시 선수께서 2026년 목표 한번 들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좀 어떻게 잘 성과가 났는데 요거 쭉 이어서 26년에도 잘 이어가고 싶고 26년 안에는 아마 힘들겠지만 한 27년이나 내년 내후년 정도엔 꼭 챔피언 얼굴을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합니다. 좋은 기회가 오면
땜빵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? 지금 완전 연승 중이고 그래가지고. 네, 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. 괜히 레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좀 기회만 보고 갔다가 잘 안 풀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최대한 착실하게 쌓아서 만날 레벨이 됐을 때 만나는 게 일단 목표이긴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2026년 이 DK짐 고스 선수까지 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오늘.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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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?